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왕시 의원 박현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현직 최연소 시의원이십니다. 예, 박현호 의왕시 시의원이신데 오늘 뭐 상당히 좀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모셨어요. 일단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서 의왕시 한정 최연소 의원 하고 있는 박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몇 살이시죠, 이제? 만 26세입니다. 예, 만 26세. 저희가 이제 2018년도 1월 22일 날, 광명시 의원이시죠. 우리 조화영 의원님을 모셨을 때도 최연소였는데, 그 최연소 의원님 그때가 이제 82년생이시니까 그때 37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살을 땡기셨는데, 예, 지금 저도 사실 처음에 이 28, 우리나라 나이로 28이고, 만은 이제 26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최연소 의원이신 거죠? 아니요. 예. 그 국민의힘, 아니다. 고양시에 예. 만 19세 의원이 계십니다. 아, 19세에 또 계세요? 야, 계십니다. 그분도 대단하시네. 예, 아무튼 그분도 나중에 저 기회가 되시면 이제 부르실 거고. 가장 먼저 이제 궁금한 거는, 진짜 어린 이제, 외람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26살, 만 이제 26살 나이에 이제 정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첫 직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면, 일단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있어서 지금 거의 제가 MBTI가 ENTP인데 약간 좀 자유롭고 외향적이구나. 자기 철학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단 저희가 임기제예요. 임기제다 보니까 4년짜리 계약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어떻게 할지, 그 커리어 패스 어떻게 쌓을지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그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우리가 질문지를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질문지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틀에 좀 있다. 너무 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정치라는 것이 실제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이걸 보시는 중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직업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밥도 밥이지만 이 보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저도 이제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보통 정치를 우리가 입문한다 그러면 이제 한 50이나 40대 이럴 때 뭔가 경륜이 갖춰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제가 이제, 프레시하게 보는 것은 젊은 나이에 들어가셔서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번 해보시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해볼 만한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이게 정치라는 걸 할 수 있고, TV에서만 보던 이런 정치가 아니라 지방정치 단계에서 게다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자치단체별로 최소 7명에서부터 수십 명까지 다양한데, 이런 자리에 도전을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바꿀 수 있다. 참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근데 혹시 예를 들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나이가 어린 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좀 약간 우려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처음에 우려를 하셨는데요. 예. 대신에 젊다는 것에 대한 그 패기라던가 실력으로 이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그 연령층이 거의 다 굉장히 높으신데 저희가 젊은 나이에도 그래도 잘할 수 있고 한 명의 의원으로서 잘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면 되고요. 나머지 다른 의원분들도 박현호 의원님은 1인의 의원이지 나이가 적고 어리고는 없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 부분은 참 납득이 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젊은 청년들이 좀 정치에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사실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뭔가 청년들이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할 것 같고 또 좀 그럴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실제는 어떻을까요? 실제로 제가 다른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본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더 느끼는 것은 나이랑 실력이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50대만 유능한 것도 아니고 20대만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능력과 소신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나이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직업으로 내가 정치인을 한번 해보겠다.
선출직을 한번 해보겠다. 뭐 우리가 공무원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구공무원, 뭐 7공무원 이런 걸 시험 보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시험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좀 능력을 키우면은 선출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받는. 예를 들면 이게 입사를 할 때 드는 능력하고 입사 후의 능력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입사 전, 그러니까 저희가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려면 일단 지역에 있는 민주당이면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이면 당협위원장, 그렇지. 이런 분들과 관계를 굉장히 잘 맺으셔야 되고 사실상 그분들께서 공천을 주십니다. 그분들께 뭐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 능력, 그렇지. 아니면 뭐 문서 작성 능력, 정책 발굴 능력, 아니면 지역국 관리 능력,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발탁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직업에 당선이 돼서 시작한 이후에는 저희가 뭐 예산안을 뜯어보고 예산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행정감사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빨리 읽고 요점을 정리하여서 쟁점을 파악해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서 파악 능력, 지금의 5급 사무관들, 5급 행정고시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많이 사실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갈등 관리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뭔가 좀 경륜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전공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여쭤봤지만 지금 공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대신에 행정학이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 그래요? 정치학.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정부의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같은 거나 대안을 좀 행정을 사실 알려주고요. 정치 외교학도 제가 부전공을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서 정치 철학이라던가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 그리고 우리의 정치 현실은 뭐가 문제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좌절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좀 더 자신만의 소신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을 좀 내가 왜 수행해야 되느냐라는 네, 맞습니다. 잡 애쓰게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공대를 나오셨는데 또 공대생이 또 정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공대생이 확실히 정치하면 좋은 거는 저희는 정말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공대생들은 근거와 그 다음에 답안을 제출해내는 절차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관점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행정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정말 확실한 해답을 찾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공대 마인드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치나 행정학보다, 왜냐면 사실 뭐 제가 정착을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뭐 요즘에 좀 새로운 어떤 정치인이다. 일단 청년 정치인이라 그러면 약간 수치에 좀 밝은 뭔가 이런 느낌이 됐을 때 이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새롭다. 지금까지는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 많이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하는 부분에서 좀 질린 유권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공대생 출신들이 더 좀 속지 좀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처럼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까놓고 얘기해 주시는 걸 더 편하게 하세요. 예. 저도 뭐 주민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돌려 말하시면서 네. 뭔가 자신들의 진짜 원하는 거를 뭔가 숨기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보상 액수를 높여달라. 이거 네. 결국 고쳐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여러 명분을 세우실 때도 있는데 그냥 그래서 솔직히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예산 세워드리거나 이렇게 알라바드리는 게 단데 솔직히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까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서도 좀 드는 생각이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너무 거시 정치적으로 간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지는 그 생활 정치 있잖아요. 네. 그 가려움을 긁어주기보다는 너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재명 좀 이쪽만 같은 약간 뭐랄까요, 뭐 태극기 부대 약간 그런 느낌처럼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시의원이라든지 이 구의원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아주 좀 진짜 가려운 거를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로 그려줄 능력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이거를 그런 거가 거의 저희 직업이고요. 예, 실제로 그 지역 단위에서 정말 미세한 부분을 찾아서 국회의원은 카메라 앞에서 일하지만 저희는 주민 앞에서 일합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바꾸는 거는 오히려 지역 지자체 의원들이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 대한민국을 열심히 바꾸는 거랑 예.
저희 동네를 바꾸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생각해보면 동네를 바꾸는 게 훨씬 더 근데 쉽습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동네 바꾸는 게 더 자기한테 더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하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공원 문제, 녹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그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사실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중앙의 것을 하지 대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건 있어요. 자신의 당 조직 밑에 속해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아, 명령을 할 수 있나요? 그 공천권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 쉽게 그냥 예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대등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대단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더 어떤 나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수직으로 되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라는 것이 서비스로 따진다 그러면 획일적인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자리도 그렇지만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하고 그냥 뭐 아주 맞다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점차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로 치면은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의 마음에 따라서 공천을 받으니까 무조건 뭐 줄을 서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점차 그런 게 아니라 좀 평등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좀 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서로 같은 직종이지만 다른 단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관계로서 잘 정립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참 이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이게 의원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기획하는 거거든요. 이제 플래닝 말하자면 없던 걸 자꾸 만들고 이게 문제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유권자들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자꾸 이제 발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의사들처럼 여기가 아프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있는 행정기관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청이라든지 시청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것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 새로운 것을 뭘 만든다 이런 것은 좀 약한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 것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어떤 기초자치단 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분들이 역할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드는데, 예. 확실히 그런 게 맞아 보입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은 정말 하라는 대로 매뉴얼대로 다 해와요. 그러니까요. 가끔 미스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잡아내는 건 일부분이고 그건 감사기관에서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정책이 큰 방향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절차는 다 맞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A가 아니라 B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이게 기초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분들이 20, 30대로만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사실 기대가 되는데 옛날처럼 어때요? 이게 좀 우리가 의원이 지방의원이라 그러면 이제 막 지역 유지가 막 돈을 막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한 30년, 20년 전에는. 그렇죠. 실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어떨까요? 실제로는 어떨까?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수도권 의왕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더 그 토박이의 비율이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네. 하지만 토박이 비율이 굉장히 높고 모두가 알고 지내는 뭐 군 지역, 그런 인구가 작은 지역, 지방 지역에서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데서는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이 뭔가 발언권을 좀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경기도라는 것이 벌써 이제 서울 경기까지 다 합치면 2,500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만 바뀌어도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인구로 거의 의원을 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게 봤을 때는 경기도만 바뀌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우수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정보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 청주시에서 의회에서 처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앙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이 잘 되면 그게 벤치마킹이 돼서 확산이 됩니다.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인데 이제 이걸 직업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려면 결국 이제 이 급여가 얼마인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뭐 국회의원은 대충 알잖아요. 뭐 1,000달이다 뭐 이런 억대 연봉이네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그건 너무 이제 먼 얘기고 뭐 되면 좋겠지만 근데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
급여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요? 저는 세전은 모르겠고 세후 299만 몇천 원 찍힙니다. 아, 이거 진짜 얘기해주기 쉽지 않은데 참. 그럼 그게 어떻게 모든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 어떤 걸 왜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의정비 책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동결하자면 동결, 몇 프로 인상하자면 인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달라도 약간 그 비슷한 평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평균이- 아주 너무 100만 원 차이라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299 받는데 그게 경기도 내에서 20 몇 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후 299만 원이면 뭐 28살 아주 뭐 진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만족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요즘 외람된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이게 막 이렇게 막 얻어먹고 다니고 이런 거 막 이렇게 사주고 그런 데가 좀 있지 않나요? 사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냐면 제가 사는 거는 진짜로 거의 걸리거든요. 거의 그렇지. 완전히 걸리고 예. 그건 정말 문제가 사주고 되는 싶어도 게- 못 사주잖아. 예, 맞아요. 예. 지역구에는 진짜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대신에 차라리 그래서 얻어먹거나 따로 내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제도적으로 돈을 못 쓰게 만들었네요. 네, 아예 못 쓰게 그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적금도 들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선거 비용으로 대출을 땡겼는데 대출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잠깐 정치인들이 이제 돈을 뭐 예전에는 뭐 유지들이 돈을 쓰고 막 이런 걸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왜 본인이 받은 샐러리를 그냥 좀 뭐 미래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적금도 들고 뭐 이런 거 탈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상식으로는 공무원은 20년 이상 지나면 선출직이든 뭐든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선을 5번 하시면 연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금 제도는 국회에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라서 예. 하다못해 제가 대출을 받을 때도 일반 직장인으로 들어가지 공무원으로가 안 되고 그건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짚고 넘어가기 잘했네요. 네. 그 보면 국회 보좌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걸 봤던데.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일반 공무원 신분을 받는데 선출직은 의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냥 4대 보험 내고 그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 그분들은 막 헌정 무슨 뭐 그 동호회 헌정회. 여기서 헌정회 거기서 나오는 연금위원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금 주는 규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데 바로 또 이렇게 까주시니까 상당히 좋고 그러면 구의원, 시의원도 이제 구의원이 좀 더 낫나요? 훨씬 낮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구의원은? 제가 지금 그 구의원하고 동급이라서요. 네. 이제 일반 뭐 서울에 있는 구의원하고 의왕시의원, 경기도 의왕시 이거니까 기초자치단체 레벨이라서 저랑 동급이고요. 그럼 구의원도 2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시 구의원들은 저보다 2, 30은 더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같은 구의원은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300 초반은 330은 받으시지 않을까 추가합니다. 할만한데요? 할만하네요. 이야, 그러면 거의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청 웬만한 뭐 9급, 7급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액제로 가는데 대신에 폐기가 없을 때는 아예 그냥 아무 일정도 없거든요. 그래도 네. 방학처럼 그냥 월급은 받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급여 얘기도 딱 해주셨고, 사실 이제 뭐 딱 이제 톡 까놓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요게 청년들이 딱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앞으로 가정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봤을 때 뭐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이 뭐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이럴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지가 2년이 돼가지고 예. 제가 의원을 해서 못하는 건지 원래 못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 이런 것도 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 좀 시의원이야 이랬을 때 약간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되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막 결혼까지 한다고 엄청 피곤한 거거든요. 선거만 되면 결혼했다 치면 그 사람 다 따라다녀야 돼요. 그냥 생업을 해놓고 진짜 고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가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래요. 아무튼 뭐 참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질문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고 오늘 뭐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봤는데 마지막으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편한 인터뷰라서 굉장히 좋았고요. 솔직히 이렇게 저처럼 직업으로서 정치를 한번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 꽤 할만합니다. 네, 오늘 박연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